이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의 사비카스는 이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 직업상담사에는 이 진로 발달 이론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준비하신 분들은 이게 생소해요. 생소합니다. 상당히.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옛날의 이론이 아니에요. 이 최신 이론이에요. 구성주의 이론이 있거든요. 이 구성주의 이론은 되게 양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성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슈퍼의 이론을 확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의 이론은 조금 이제 이전의 이론이라면 이것은 슈퍼 이론을 더욱더 확장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이제 구성주의는 이런 거예요. 삶의 경험, 주관적인 경험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질적 연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삶의 경험을 주관적으로 관찰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뭐 하죠? 네, 디스크립션 하는 거잖아요. 서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질적 연구잖아요. 구성주의도 그런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의 삶의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구성주의는 자기가 다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해체를 하고 어떤 것에 대한 해체를 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그러한 측면을 강조해요. 그래서 해체와 재구성 이런 거를 강조하고, 네, 다섯 번째,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구성해 나간다고 봐요. 자신 스스로 진로를 구성하고 재구성한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 삶의 경험은 주관적인 경험이거든요. 주관적인 경험. 그래서 이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양적 연구는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질적 연구는 주관적인 것이고, 그래서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되게 검사 있잖아요. 검사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되게 심리검사는 객관적 검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심리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리검사는 최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면담에서 이 구성주의 진로 이론에 입각해서 상담할 때는 되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죠. 그래서 일곱 번째는 진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주관적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주관적 이야기를. 근데 뒤에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내러티브가 질적 연구잖아요. 내러티브가 뭐냐면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그래서 주관적 이야기, 내러티브와 연관성이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바로 진로의 구성 요소를 최근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최근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직성, 생주, 적응. 암기법이에요, 암기법.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직업적 성격. 두 번째가 생애 주제. 세 번째가 진로, 적응도 또는 적응력. 그냥 적응이라면 돼요. 생주, 직성, 적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최근에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사비카스가 이야기한 세 가지의 진로 구성 요소라서 외우셔야 돼요. 아홉 번째, 우리가 이제 커리어 스타일 인터뷰라고 해서 진로 양식 면접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죠.
진로 양식 면접, 커리어 스타일 인터뷰. 그러면 면접이니까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문이 8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질문하고 이것이 뭐냐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게 도표식으로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준비도에 대해서 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첫 질문이에요. 첫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없어요. 그 다음 순서는 없고 인터뷰할 때 그 다음에 7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7가지가 있겠죠. 7가지 질문. 암기법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좀 만들어 본 건데 암기법 적어보세요. 여명, 초교, 책, 롤, 티. 이렇게 7개입니다. 여가, 명언, 초기 기억, 교과목, 책, 롤 모델, 역할 모델, TV, 프로그램. 잡지나 TV 프로그램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가나 취미, 명언, 생애 초기 기억, 교과목, 책이나 영화. 그 다음에 써드릴게요. 책이나 영화. 그 다음에 롤 모델, 역할 모델, TV 프로그램과 잡지.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것만 알면 되지. 시작. 여명, 초교, 책, 롤, 티. 앞에 타이틀 읽어서 구성주의는 그렇게 해도 돼요. 구성주의 이거 나오는 거니까. 또는 진로 양식 면접은 시작. 진로 양식 면접은 여명, 초교, 책, 롤, 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성주의에서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 상담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상담의 단계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뭐 생애 설계 상담 모형 6단계라고 돼 있는데 되게 이제 앞에 하나 뒤에 하나를 떨어버리면 4개가 남아요. 앞에는 문제인식, 뒤에는 이제 추수지도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4가지, 이 4가지에 대해서 암기법이 또 있어요. 주, 관, 재정. 주, 관, 재정. 이거는 뭐 출제된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주관. 거기 교재에 보시면 주관적 정체성 탐색이라고 돼 있어요. 주관적 정체성 탐색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관점의 확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정이에요. 문제 재정의. 문제 재정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체성. 여기는 주관적 정체성을 탐색한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정체성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실현을 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관 재정 이런 식으로 4단계 정도는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스스로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구성과 재구성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해체를 해요. 재구성하려면 해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겠어요? 재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협력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구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구성주의란 게 원래 그래요. 구성주의란 게 어떤 것이 구성되어 있다. 스스로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것을 구성했다고 가정합시다. 그게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 내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뭐예요? 다시 보죠. 다시 봐서 해체를 해요.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죠.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구성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협력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쭉 말씀드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내용들이 이제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재 들어갑니다.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아래 각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하나. 진로 구성주의 상담 이론의 상담자들은 표준화 검사의 사용이나 해석을 가급적 최소화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심리검사 최소화한다고요. 검사보다는 개인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로 양식 면접, 커리어 스타일 인터뷰를 통해 직업적 성격과 생애 주제를 확인하려고 한다. 직업적 성격의 동그라미 1, 생애 주제의 동그라미 2. 여기 있네요. 직업적 성격의 동그라미 1, 생애 주제의 동그라미 2.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준비도 질문에서부터 7가지 질문을 쭉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직업적인 성격과 생애 주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본 과정. 1번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수퍼의 밑줄, 초기 발달 이론에서 출발하였는데 즉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을 현대적으로 확장 동그라미, 확장한 것으로서 생애 설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과 직업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다음 밑줄 같이 읽어요. 시작. 스스로의 진로를 구성해 나간다고 본다. 개인이 진로를 스스로 구성한다는 말과 같아요. 경험을 해보면서. 즉 개인이 타고나거나 고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not A but B는 뒤가 중요하죠. 그 다음 밑줄 치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삶을 해석하고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 다음에 네 번째 별표.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 관련 행동과 직업적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경험만 중요한 단어예요. 경험의 동그라미. 경험을 해본다라고 했잖아요.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 밑줄.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그 자리까지 쫙 밑줄 쳐야 돼요. 계속 나오잖아요.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 나간다. 5번 별표.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은 내담자가 자신만의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내도록 촉진하고 경험 또 나오죠. 동그라미. 내담자 자신만의 진로 이야기 내러티브. 진로 이야기 내러티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데 그 구성 요인은 3가지. 별표. 밑줄 쫙. 시작. 직업적 성격, 진로 적응도, 생애 주제. 이 3가지가 최근에 출제가 됐다. 이걸 어떻게 외워라? 직성, 생주, 적응. 직성, 생주, 적응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인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정체성, 여기도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을 강조한다. 정체성이란 사회로부터 개인이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인이 됨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스스로 하는 거니까.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 의해서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자신의 자아와 사회적 역할을 만나는 상황에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정체감 발달은 인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만약 개인의 정체감이 자신의 속한 사회 환경과 맞지 않는다면 그 정체감 변화는 가속화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감이 사회 환경과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정체감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환경의 변화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자, 이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정체감의 상실을 경험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겠죠. 왜? 정체감의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룰루랄라 할 사람은 없어요. 불안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해체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이에요. 자, 구성 요인에 3가지가 나왔다. 별표 하나. 자, 첫 번째가 직업적 성격, 직성. 두 번째가 생애 주제, 생주. 세 번째가 진로 적응력, 적응. 암기법에 2글자씩 넣어드렸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개인의 성격 유형이 직업적 특성과 연결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업적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홀랜드 이론보다 더 주관적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 그랬죠. 홀랜드는 일종의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주관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홀랜드 이론보다는 더욱더 주관적인 개념의 성격 유형이다. 사람들의 특정한 진로 유형의 이유와 행동이 생애 주제로 표현되는 방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거는 생애 주제입니다. 또 나오네요. 개인의 독특한 경험의 동그라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애 주제를 생각해냅니다. 생애 주제는 자기 개념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일이나 생애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주제는 뭡니까? 저의 생애 주제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면담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진로 양식 면접을 통해서 직업적인 성격과 생애 주제를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자, 생애 주제 디귿.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신의 생애 주제를 발견하고 직업 세계와 연결시키며 직업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도와야 합니다. 이건 상담자의 태도, 상담자의 자세입니다. 진로 적응력입니다. 자, 진로 적응력. 이것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직업을 선택했으면 거기에서 이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가 융통성, 하나가 적응력이거든요. 직업 세계에 대한 융통성과 적응력을 의미하며 진로 변화와 직업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태도나 행동이나 능력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진로를 변화시킨다? 이게 융통성이에요. 진로를 변화시킨다? 이게 뭐다? 융통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업 환경에 적응하려면 능력도 갖춰야 되고 태도도 갖춰야 되고 그러한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적응할 수 있어요. 애우지 말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직업에서 자기 개념을 실현하도록 자신을 잘 적응시키게 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진로 적응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직업적 성격, 생애 주제, 진로 적응도 또는 진로 적응력.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의 목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 계속 나올 거예요. 내담자가 중요한 생애 주제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인식하도록 한다. 문제인식이죠. 문제인식. 두 번째, 생애 주제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진로를 구성하도록 돕고 이 진로를 구성하도록 상담자가 도와주는 거죠. 구성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구성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돕는다. 계속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개발하고 돕는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해라. 두 번째는 구성하는데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로의 구성은 본인 스스로 하는 거다. 마지막은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게 바로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의 목표가 됩니다.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에 입각한 생애 설계, 상담 모형 6단계입니다. 그냥 상담의 6단계라고 해도 돼요. 자, 첫 번째가 문제 확인이죠. 이거 떨어버리고, 그 다음에 맨 끝에가 추수지도, 팔로업이잖아요. 이거 떨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 4개만 남잖아요. 그 4가지의 암기법이 주, 관, 재, 정. 주, 관, 재, 정. 주가 뭐죠? 주관적 정체성 탐색, 주자 동그라미. 관은 뭐죠? 관점 확대, 관자 동그라미. 재는 뭐죠? 문제 재정의, 재의 동그라미. 정은 뭐죠? 정체성 실현을 위한 행동정의, 정자의 동그라미, 주관재정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구성 단계다. 이게 해체 단계다. 이게 재구성 단계다. 이게 협동 구성 단계다 라고 했잖아요. 협력 구성. 그래서 구성 단계 밑줄, 해체 단계 밑줄, 재구성 단계 밑줄, 협력 구성 단계 밑줄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면. 근데 좀 이렇게 나오기는 힘든 게 구성? 재구성? 구성주의네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에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이러한 지문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주관적 정체성 탐색이 구성 단계인데요. 자신에 대한 진로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스스로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체 단계입니다. 관점의 확대, 내담자의 관점을 폭넓게 열어주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관점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것이 해체될 수 있죠. 진로의 변화. 재구성 단계입니다. 문제 재정의. 앞 단계에서 찾은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재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구성, 재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협력 구성, 정체성 실현을 위한 행동 정의, 재구성한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끊어요. 해결책을 찾고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단계다. 그래서 마지막에 행동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정체성 실현을 위한 행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정체성 실현을 위한 것이다. 자, 이제 5번, 양가로 5번에 뭐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16가지나 있는데 참고해요.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밑줄 쳐져 있는 게 있어요. 11번, 12번, 14번 거기만 이렇게 체크하세요.